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금 경제 전반의 톱니바퀴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연말로 가는 경기 지표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력이 산업 전반에서 많이 처져 있는 상황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반도체 등에서의 감소 추세라는 부분이 눈에 훅 하고 들어오는데, 역시 한국 수출의 주력 부분이 상당 부분 약세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이 지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산 부분에서 약세 현상은 산업 부분에서 이 공급 측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자체가 주춤할 수 있다는 것, 터져나올 수 있는 성장세가 갈수록 줄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물살을 타고 흘러가야 제대로 속력이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산성 부분에서 마이너스 0.3% 지표 역시도 앞으로의 산업 전반의 이 분위기가 그리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이 지표는 고스란히 이 소매 판매로 이어지면서 전월 대비 0.4% 정도의 감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식료품 그리고 의복 등에서 이제 판매가 줄어버린다는 건 그만큼 체감되는 물가가 상당히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가장 현실적인 재화 소비 영역 파이가 줄어버린다는 것은 역시 내수 경기의 부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데, 그만큼 소비 부분에서 0.4% 감소 추세를 보이는 건 영락없는 경기 체감도가 상당히 약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통계청에서 나온 지표가 이 정도 지표를 찍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기감을 더해주는 건, 그래도 여기 정책기관인데 경기 지표가 낙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을 매번 내놓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9월 경기 동향은 이런 무드가 상당히 많이 깨져버렸다.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지표들을 고스란히 내놓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부진한 내수를 다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0.25% 기준금리 인하로는 택도 없이 낮아진 경기 체감도 끌어올리기라는 너무 난제죠, 난제. 단시간 안에 경기 자체가 소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딸려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은 총재 역시도 앞으로 릴레이식으로 기준금리를 대폭 내려야 경기 부진의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될까 말까 할 수 있다는 말도 꺼내놨죠. 그만큼 단기적인 이 소폭의 금리 인하는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에는 미미한 영향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지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투자 부분에서도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8% 이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설비 투자는 늘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약간은 희망적인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역시 한국은 기승전 부동산이라, 우리는 부동산 얘기를 빼놓으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건설 기성 부분이 공사 실적이 줄어가지고 전월 대비 0.1% 정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건설 부분의 위축은 모든 산업 전반의 이 백그라운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곳이 유독 투자 부분에선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것. 앞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생산, 소비, 투자 전체적으로 가볍게 뛰어나갈 수 있는 탄력성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무거운 난제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고,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의 건설 기성은 투자 쪽에서 위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요약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는 약화돼서 침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수는 약진하지 못하는, 고스란히 이 부채 문제로 인해서 소비 여력이 점점점 줄어버리는, 당연히 소비 부분의 감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역시도 이후로 급격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맵이 딱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경기 지표를 보면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진행형 지표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만큼 지금 약세화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있는 거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보면 보합으로 찍고 있는데, 보합도 좀 상당히 조금은 아슬아슬할 정도의 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한눈으로 이렇게 쭉 보더라도 동행지수는 상당히 꺾여 들어가고 있고, 선행지수 역시도 그리 인상적으로 반등이라 부를 수 없는 이 보합으로 가고 있어서 둘 사이의 폭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죠. 일례로 2020년을 보면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경제라는 게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한 건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을 때는 앞에서 끌고 가는 말머리, 이 선행지수가 훨씬 앞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말로 가는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이런 동서남북의 이 경기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반등의 포인트가 거의 없다라는 게 집값 전망에서 그 가격표가 급격하게 바뀌게 되는 시점이 이미 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좀 전에 언급해드린 대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내렸으면 시중은행 금리도 동시다발적으로 인하되면서 집값이 급등을 하게 되는 전형적인 궤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모든 연끌집들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오히려 기준금리와 역행한 지는 오래됐고, 9월 주담대 금리가 0.23%나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2년 만에 최대치를 찍고 있을 정도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생산, 소비, 투자 부분에서의 전체적인 경기 하락 추세가 금리 부분에서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대외 요소도 시장 금리를 상당히 자극할 수 있는 금융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더욱 뜨겁게 오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졌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량 급감할 수밖에 없죠. 매물은 폭증할 수밖에 없죠. 매수자들이 선뜻 집을 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매도자들이 집을 공격적으로 내놔도 물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매물은 계속해서 적체되고 쌓이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출은 규제로 딱 묶여 있고, 금리는 대래 오르고 있으니까 이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치명적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 뻔한데, 그러니 부순위 줍줍 시장이 그냥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 미어 터지고 있는데, 왜냐? 당첨 확률은 낮은데 일단 4, 5년 전 분양가로 나오는 곳들이어서 가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엊그제 접수를 마친 동탄역 디에틀 퍼스티지 거의 34,000명이 몰리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몇십만이 모였던 것과는 조금은 대조가 되었던 건 여기가 당해라는 조건, 그러니까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해서 경쟁률이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분양가가 4억대, 최근에 경기권도 30평대 10억 훌쩍 넘어가는 건 다반사 아닙니까? 그래서 당첨이 된다 해도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계약서 찍고 나오는 계약 취소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억지로 당첨된 아파트 끌고 간다 해서 고스란히 그 부채 감당하고 가야 할 판이니까, 그러니 이렇게 무순위에 사람들이 머리를 디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름 틈새 시장이 될 수 있거든. 확률은 좀 낮지만.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4호선이 5분 거리에 있는 롯데캐슬이 무순위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3억 4천. 아니, 서울에서 3억대 아파트가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4년 전 분양가로 나온 곳인데 여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평형이 조금 작은 여러 평 수준인데 거의 뭐 20평대 가까운 평수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분양가가 서울에서 4호선 도보권에다가 롯데캐슬이라면 뭐 일단 한번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또 브랜드 아파트니까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4호선 상계역도 이 동북선 경전철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뭐 적당한 또 호재도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11월 5일이 접수일이니까 자격 요건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무순위 집집은 일단 그냥 던져놓는 낚싯대라 생각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도전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대출 파이 적어야 하고 고점의 집값 잡는 거 회피한다면 초반에 말씀드린 이 전반적인 경기 약세 현상으로 인한 자산 시장의 대변동 속에서 그래도 좀 꿋꿋하게 잘 버텨서 저점의 집값을 터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잡을 수 있게끔 틈새를 엿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부동산 시장 매물은 뭐 기록을 찍었던 8만 9천 건 위협할 정도로 다시 8만 8천 수위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이 중반부터 8만 3천 건에서 치고 나왔던 이 지표가 이제는 11월 1일 오늘로 들어서면서 상당히 반격의 양상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다음 주 미국 대선이 확정을 지으면 정신없이 금융시장은 엄청난 파도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당연히 미국 국채는 10년물이 4.3%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고 있죠. 반대로 주식시장은 국채시장이 강세면 반대로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다우존스 하락, 나스닥은 무려 2.7% 빠졌습니다. 거의 뭐 폭락이라 볼 수가 있겠죠. 엄청난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S&P 500 역시도 5,700선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뭐 논란이 많았었는데 겨우 지금 5,700선 유지하고 있는 상황. 여기도 1.8% 정도 추락하고 있는 것을 오늘 새벽 보였는데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전망치가 좀 불안감을 증폭을 시켰습니다. 거의 폭락에 가까울 정도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고 나스닥은 뭐 거의 공포 수준이죠. 역시 연말로 갈수록 국채 시장이 강해지고 주식 시장은 약세로 돌아설 것이 분명해 보여서 앞으로 금리 부분은 이 시장 금리가 엄청난 압박감으로 전 세계 이 통화 가치와 금융 시장의 금리를 저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한국 부동산 시장 뭐 가뜩이나 주담대 금리 때문에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더욱더 금리 부분에서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뜩이나 생산, 소비, 투자 부분에서 약화도 무시 못하는 부분일 것으로 보여져서 집값은 향후 아주 극적으로 꺾이게 될 분수령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국내 경기 지표가 심상치가 않죠. 이건 뭐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약세로 진행되는 저변의 움직임. 게다가 금융시장 금리가 고금리 시대보다 더 자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새벽에 나온 미국 시장 지표 엄청나죠. 아주 대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러니 틈새 잘 노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분명히 깃발 꽂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